멀티 디바이스 크레덴셜 패스키 소개를 맡은 SK텔레콤 신기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그 파이도의 새로운 기술인 멀티 디바이스 크레덴셜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예정인데요. 최근에 파이도에서 이제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들이 나왔는데 이제 그 중에 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을 통해서 소개가 되었고 관련된 내용을 한번 하나씩 짚어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파이도에 대해서 간단히 특히 우리나라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뭐 이미 인지를 하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만약에 이제 파이도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해 보셨다면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하시면 파이도 같은 경우에는 특히 국내에서 금융권 또 이커머스 아니면 정부 등등 다양한 그 환경에서 파이도 기술을 지금 현재 활용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지금 국내에서 활용하고 있는 파이도 기술은 생체 인증을 위해서 파이도 기능을 활용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파이도 버전 1 UAF 프로토콜을 활용해서 서비스에 활용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파이도는 생체 인증이다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파이도는 생체 인증하고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파이도는 2012년경에 많은 산업체에 있는 기업들이 모여서 새로운 인증, 표준, 인증 기술을 만들고 또 패스워드에 의존적인 그런 인증 수단을 개선을 하기 위해 어, 새로운 기술을 만들고 또 그러한 기술을 기반으로 어, 표준 작업을 하고 그 표준 작업을 기반으로 여러 서비스에서 해당 기술을 널리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설립이 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파이도는 생체 인증이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패스워드를 활용하는 그런 인증 기술을 대체하기 위한 인증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 설립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약 10년 정도가 흘렀네요. 그래서 한 10년 동안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많은 기술들이 나왔고 제가 오늘 소개드릴 패스키라는 기술도 그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근에 소개된 패스키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패스키에 앞서서 이제 파이도의 어떤 개념을 한번 조금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패스워드를 대체하는 인증 수단을 제공을 하기 위해서 파이도 얼라이언스는 어, 오랫동안 관련 기술을 연구해 왔고 또 연구 결과로 새로운 표준들을 만들었습니다. 파이도 얼라이언스에서 만든 그 표준들은 기존의 패스워드 방식의 어떤 인증 수단과 비교해서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요. 왼쪽에 보이는 널리지 베이스드 크레덴셜이 보통 많이 알고 계시는 패스워드 기반의 어떤 인증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른쪽에 있는 포제션 기반의 어떤 인증 수단, 포제션이라고 하면은 어떤 기기를 소유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그런 방식이겠죠. 그래서 기존의 패스워드 방식의 널리지 어떤 지식 기반의 인증 수단에서 소유 기반의 인증 수단으로 어떤 패러다임이 바뀌는 그런 것들을 이제 제안을 했고요. 패스워드 같은 그 지식 기반의 인증 수단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러한 정보들이 인증 서버에 저장이 되고 또 그러한 그 패스워드만을 활용해서 인증을 할 때 여러 가지 보안 강화를 위해서 이제 추가적인 인증 수단들을 활용을 하게 됐는데 보통 이제 SMS OTP나 이런 가장 많이 사용하는 SMS OTP 등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용했던 패스워드 기반의 인증 시스템과 비교해서 파이드에서 제안하는 인증 시스템은
지식 기반이 아닌 소유 기반의 어떤 인증 팩터를 사용을 하게 되고, 소유 기반의 인증 팩터는 어, 즉 사용자의 크레덴셜이 디바이스에 저장이 되고, 그 해당 정보를 활용해서 이제 인증을 하는 방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는 패스워드와 반대로 디바이스에 저장이 되고 서버에는 전달이 되지 않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용자를 확인하는 또는 인증하는 수단으로는 생체 인증 아니면 핀 아니면 패턴 뭐 등등의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텐데요. 이러한 모든 방식은 기기에서 이제 사용자를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이 되고요. 그러한 정보들이 이제 서버에 전송이 되거나 공유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그 소유 기반으로 인증의 방식이 전환이 되면서 기존 그 패스워드 방식이 갖고 있던 여러 가지 어떤 취약점들을 이제 많이 해결을 할 수 있었고요. 특히 파이도에서는 이러한 그 여러 가지 보안 위협 중에 최근에 가장 널리 또는 많이 발생하는 보안 위협인 피싱에 대한 어떤 방어 또는 내성을 갖기 위해서 처음부터 디자인을 할 때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하고,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여러 가지 어떤 기술적인 요소를 어, 추가를 해서 현재 표준이 만들어졌습니다. 2012년부터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었는데 굉장히 중요한 마일스톤들이 있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2012년 이후에 이제 첫 번째로 표준 파이도 버전 1이 릴리즈가 됐고요. 파이도 버전 1은 UAF, U2F 프로토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UAF는 Universal Authentication Framework으로 불리고 일반적으로 모바일 환경에서 생체 인증이나 그런 손쉬운 인증 방식을 활용해서 이제 인증을 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U2F는 특히 이제 웹 환경, 데스크탑 웹 환경에서 아이디 패스워드, 유저네임 패스워드에 더해서 이제 추가적인 어떤 인증 수단을 활용하고, 또 그 인증 수단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소유 기반의 인증 팩터 등을 추가해서 추가 인증 수단으로 제공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이도 버전 1이 초기에 릴리즈가 됐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의 경우는 UAF 형태로 많이 서비스에 디플로이가 됐고요. 해외 같은 경우에는 U2F를 많이 활용을 해서 웹사이트에서 유저네임 패스워드의 추가로 사용자가 보유하고 있는 어떤 시큐리티 키나 USB 형태의 시큐리티 키나 이런 것들을 추가로 활용해서 2차 인증을 수행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실 파이도 버전 1이 릴리즈가 되고 많은 어떤 적용 사례들이 있었지만 각각의 프로토콜이 갖고 있는 장점 또는 단점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고자 파이도 버전 2가 릴리즈가 됐고요. 파이도 버전 2는 파이도 버전 1 UAF, U2F의 모든 사용자 유즈 케이스를 커버를 하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 해당 기술을 웹 환경에서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파이도 버전 2가 릴리즈가 됨과 동시에 웹 환경에서도 파이도 버전 2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된 기술들이 웹 표준으로 동시에 제정이 됐고요. 그래서 파이도 2의 웹 표준을 웹어센이라고 부르고 있고, 웹어센 기능이 브라우저 등에 이제 탑재가 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러한 그 웹어센 파이도 2 기능이 플랫폼 OS 또는 플랫폼에 탑재가 되기 시작했고, 기존의 어떤 외부 장치 또는 사용자가 별도로 구매가 필요한 어떤 익스터널한 외부 장치에 의존하는 그런 인증 장치에서 사용자가 갖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랩탑, 데스크탑에서 그
인증 장치를 직접 제공을 함으로써 그런 부분들을 서비스에서 이제 활용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에서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기능을 플랫폼 어센티케이터라고 부르고요. 그 이후에 이제 애플에서도 동일한 기능이 제공이 되었고요. 이렇게 파이도 버전 1부터 최근에 이제 애플에서 플랫폼 어센티케이터 지원까지 이제 많은 어떤 디플로이 또 지원 또는 그런 마일스톤들이 있었는데요. 아직도 여전히 많은 디플로이먼트가 있었지만 아직도 여전히 파이도를 적용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파이도에 적용을 하는 데 있어서 망설임을 갖고 있는 기업들도 있을 텐데요. 왜 그런지 한번 조금 살펴보면 가장 큰 이슈는 결국에는 이러한 기술들이 얼마나 많은 사용자들을 커버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일 것 같고 그러한 부분들이 사실 오늘 설명드릴 패스키가 탄생하게 된 계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그 파이도2 그리고 웨버텐에 대해서 간략히 이제 컨셉을 설명을 드리면요. 어, 기존의 이제 패스워드와 비교해서 어떤 지식 기반의 인증 수단에서 소유 기반의 인증 수단으로 이제 트랜지션이 되고 그 소유 기반의 인증은 어센티케이터라는 사용자 디바이스를 활용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 보시는 오른쪽은 일반적인 그 웹 서비스 또는 서비스 백엔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로그인 페이지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또는 그런 인증을 제공하는 어떤 백엔드 서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가운데 있는 어센티케이터는 사용자가 보유하고 있는 기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왼쪽에는 이제 사용자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파이도2 그리고 웨버센 같은 경우에는 이 어센티케이터와 그 서비스 사이에서 발생하는 어, 인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인증을 하는 데 있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소유 기반의 사용자가 보유하고 있는 장치를 백엔드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함으로써 인증을 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소유 여부를 확인을 하기 위한 중요한 값이 프라이빗 키, 퍼블릭 키, 공개 키 기반 암호로 불리는 프라이빗 키, 퍼블릭 키 기반으로 소유를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오른쪽에 있는 서비스에서 어떤 인증이 필요한 시점에 어센티케이터로 사용자에게 인증을 요청을 하게 되고요. 이 인증 요청은 챌린지라는 형태로 어센티케이터에 전송이 되게 됩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어떤 인증을 위해서 어떤 문제를 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센티케이터는 자신만이 알고 있는 프라이빗 키로 어센티케이터 내부에 저장이 되어 있는 이 프라이빗 키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해결을 어떤 해답을 구하게 되는데요. 이 해답은 전자서명이라는 형태로 시그니처라는 형태로 해답을 어, 찾게 되고요. 이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프라이빗 키를 활용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프라이빗 키를 보유하고 있는 장치만이 어, 챌린지에 대한 정상적인 해답, 정확한 해답을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프라이빗 키를 액세스하기 위해 사용자가 그 어센티케이터의 소유자인지 확인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어센티케이터와 어떤 그 사용자 액션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 이때 뭐 생체 인증 아니면 패턴 아니면 디바이스 패스코드 등등을 입력을 하게 되고 어센티케이터는 디바이스에서 기존에 사용자가 등록했던 어떤 그런 생체 정보 또는 패스코드인지 확인을 하게 되고 정상적으로 기기 소유자라고 판명이 되면 말씀드린 프라이빗 키를 꺼내서 챌린지에 대해서 전자서명을 하게 되고 그 전자서명 결과를 인증의 최종 결과로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서비스 쪽 백엔드에서는 그 해당 값을 받고 전자서명을 받고 그 어센티케이터에 있는 프라이빗 키에 대응되는 퍼블릭 키로 이 전자서명을 검증을 하게 되고요. 검증이 성공하게 되면 그 해당 어센티케이터가 보유하고 있는 프라이빗 키로 챌린지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서명을 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고 판단이 되면 인증이 완료됐다라고 어,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도2 그리고 웹어텐 사실 파이도2뿐만 아니라 파이도 버전 1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사용자 인증을 위해서 공개키 기반의 어, 인증 방식을 활용을 하고 공개키 기반에서 가장 중요한 프라이빗 키를 어센티케이터 내부에 보관을 하고 프라이빗 키를 액세스하기 위해서는 어센티케이터 디바이스의 소유자인지 확인하는 프로세스가 필요하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소유자인지 확인이 되면 그 해당 프라이빗 키로 전자서명을 하고 전자서명은 결과를 챌린지에 대한 응답으로 보내고 서비스에서는 그 해당 값으로 해당 전자서명을 그 프라이빗 키에 대응되는 퍼블릭 키로 검증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프라이빗 키는 어센티케이터 내부에 안전하게 저장이 된다. 그리고 프라이빗 키가 크레덴셜 역할을 하는데 서비스 쪽 백엔드에는 프라이빗 키가 저장이 되는 게 아니고 프라이빗 키에 대응되는 퍼블릭 키 공개해도 되는 값이 저장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패스워드와 같은 어떤 백엔드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보안 리스크가 굉장히 작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게 사용자를 인증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그 인증이 진행이 되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 파이도 기술이 여러 서비스나 여러 인더스트리에 적용되는 부분들은 아직도 조금 제약적인 부분들이 있었고 그러한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널리 이런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용자에 대한 커버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여러 제약사항으로 존재를 했고요. 최근 들어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해결이 됐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윈도우즈, 안드로이드, 또 애플 iOS, 아이패드, macOS 그리고 여러 브라우저에서 관련 기능을 제공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결국에는 굉장히 많은 기기들이 현재 파이도 기술들을 탑재를 하고 있고 이제는 좀 과거와 좀 다르게 서비스에서 어, 이 파이도 기술을 활용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유저들을 안전한 형태의 인증으로 보호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술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뭐 여러 가지 조금 제약사항들이 아직도 여전히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이럴 것 같습니다. 파이도를 활용했을 때 우리가 마켓에서 원하는 모든 사용자 유즈 케이스를 커버를 할 수는 없고요. 또 패스워드의 취약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파이도를 활용해서 좀 더 안전한 형태로 인증을 제공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파이도의 인증은 사용자의 기기 내에 프라이빗 키를 활용해서 인증을 수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그 파이도 크레덴셜을 보유하고 있는 기기를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그 해당 기기가 고장났을 때는 파이도 형태로 인증을 수행을 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에서는 항상 파이도 기기가 파이도 기기를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망가진 케이스들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폴백이 항상 필요할 거고요.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패스워드를 아직도 여전히 이제 사용을 하게 되죠. 결국에는 패스워드를 대체하기 위해서 패스워드보다 안전한 형태의 인증을 제공하기 위해서 파이도를 활용하지만 파이도 기기가 없을 경우에는 결국에는 다른 형태의 인증 수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파이도를 사용자의 어떤 보안 또는 인증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사실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또 다른 형태의 인증수단이 필요하다였고요. 그리고 사실 많은 플랫폼이나 브라우저에서 또는 OS에서 이제 기능이 제공되기 시작했지만 각각 그 플랫폼별로 기술 지원하는 셋이나 아니면 정도가 좀 차이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서비스에서 그런 기술들을 반영을 할 때는 어떤 플랫폼이나 브라우저에 따른 어떤 분기가 항상 필요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하는 게 이제 쉽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파이도에 대해서 아직도 잘 모르고 또 파이도의 장점을 모르는 경우들도 많았고요. 앞서 그 사용자의 그런 크레덴셜들이 파이도 디바이스 내부에 이제 저장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그 파이도 크레덴셜을 담고 있는 기기를 어, 부실하거나 아니면 해당 기기가 망가졌을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할까요? 어, 파이도 크레덴셜은 어,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서비스에 인증을 하는데 중요한 키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집 키나 아니면 여러 키를 잃어버린 것과 동일한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마 열쇠공이나 이런 쪽에 연락을 하셔서 키를 다시 만들거나 아니면 키를 복사를 하거나 뭐 이런 행위를 하시겠죠. 그래서 파이도 크레덴셜을 담고 있는 기기를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해당 기기가 망가졌을 경우에는 이제 새로 기기를 이제 구매를 해야 될 거고요. 기기를 구매를 한 다음에 이제 서비스들을 이제 다시 이용을 하시기 시작하겠죠. 서비스에 이용을 하시기 위해서는 서비스 앱을 설치하거나 웹사이트에 들어가고 크레덴셜이 그 사용자 인증을 위한 크레덴셜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아이덴티티를 확인하기 위한 어떤 방법이 필요하겠죠. 본인 확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국내의 경우는 아니면 뭐 이메일을 보내고 그 이메일로 어떤 코드를 입력을 한다던가 아니면 기존에 미리 등록했던 전화번호를 활용해서 SMS를 보내고 SMS를 활용해서 어떤 OTP를 보내고 그 OTP를 입력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낮은 수준의 어떤 사용자 확인 수단이고요. 만약에 서비스에 따라서 특히 금융권 서비스의 경우는 뭐 신분증을 다시 스캔을 한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 신원하기 위한 방법들이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새로운 디바이스에서 이제 파이도 크레덴셜을 이제 등록을 하게 될 겁니다. 이게 하나의 서비스에서 이런 프로세스를 거치게 될 거고요. 만약에 그 파이도 크레덴셜을 여러 서비스에 걸쳐서 각각 등록을 과거에 했었다라고 하면 새로운 서비스 이런 모든 서비스에 대해서 동일한 행위를 이제 반복을 해야 되겠죠. 아마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사용자 관점에서는 굉장히 짜증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할 거고요. 이러한 것들이 사실 파이도를 서비스에서 제공을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굉장히 큰 제약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오늘 설명드릴 이제 패스키인데요. 패스키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텐데 사실 앞서 설명드린 어떤 파이도의 기본적인 대부분의 특성을 그대로 갖고 있고 여러 앞서 설명드린 제약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새로운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패스키의 특성 또 패스키가 어떤 장점을 갖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패스키는 멀티 디바이스 크레덴셜의 일종이고 멀티 디바이스 크레덴셜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스키라는 이름은 사실 애플에서 작년에 WWDC에서 먼저 패스키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고요. 이 패스키라는 용어를 구글하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이제 동일하게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멀티 디바이스 크레덴셜이라는 용어를 쓰지만 아마도 이제 서비스에서 또는 일반 고객이 접할 때는 이제 패스키라는 용어를 이제 접하게 될 거고요.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멀티 디바이스 크레덴셜의 의미는 이 크레덴셜 그 사용자 기기에 저장이 되어 있던 크레덴셜 즉
사용자의 프라이빗 키겠죠. 개인 키가 하나의 디바이스에 종속된 게 아니라 그러한 키가 다른 디바이스로 복제가 되거나 아니면 그런 키가 백업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특성을 갖는 키를 패스키 또는 멀티 디바이스 크레덴셜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파이도가 최초에는 그런 사용자의 개인 키는 사용자 기기 안에 안전하게 저장이 되는다라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전제로 시작을 했는데 그러한 상황이 그러한 가이드라인 또는 그러한 어떤 전제를 계속 따를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린 기기를 분실하거나 아니면 기기가 망가지는 경우에 대해서는 여전히 어떤 또 다른 형태의 어떤 백업이 또는 폴백이 필요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을 하고자 사용자 단말에 저장하고 있는 크레덴셜을 복사하거나 또는 백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관련 기술들을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키들은 단순히 복제 그리고 복사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서비스에서 이러한 키를 이용을 할 때 별도의 어떤 사전 정보 없이도 사용자 기기에 저장이 되어 있는 키를 손쉽게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 키는 디스커버블 크레덴셜이라고 부르는데 그러한 어떤 형태를 띠게 되고요. 이 디스커버러블 크레덴셜은 사용자의 어떤 계정 정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유저네임이겠죠. 유저네임 같은 정보 입력 없이도 사용자 인증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비스의 일반적인 시나리오, 로그인 시나리오를 보면 사용자의 계정 정보, 유저네임을 입력하고 기존에는 패스워드를 입력을 했다라고 하면 디스커버러블 크레덴셜, 패스키를 사용을 할 경우에는 유저네임 입력 없이도 바로 사용자 기기에 있는 패스키를 활용을 해서 인증을 수행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기능들이 기존에도 사실 브라우저나 플랫폼들에서도 파이더 기능이 인테그레이션이 됐지만 조금 더 깊숙한 형태로 인테그레이션이 돼서 이러한 그 크레덴셜들이 이 브라우저나 플랫폼들의 도움을 통해서 보다 안전하고 좀 손쉽게 저장 또 그런 정보들이 여러 사용자 디바이스 간에 공유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이 지원이 되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패스키가 제한이 됐던 가장 큰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파이도의 어떤 디플로이먼트 또는 파이도 적용을 좀 더 가속화하기 위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일반적인 그 소비자 환경에서는 사용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어떤 스마트폰 등의 디바이스들을 활용을 해서 보다 손쉽게 파이도 인증을 수행을 할 수 있고 또 기기가 분실이 되거나 아니면 새로운 기기를 구매했을 때도 그 기존에 등록했던 키들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비스에서도 사용자 커버리지 이런 것들을 더 이상 걱정할 필요 없이 안전한 형태의 인증을 이용할 수 있게 했고요. 그런 목적으로 패스키가 제안이 되었습니다. 또 패스키에서 이제 제공되는 기능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그 패스키의 가장 주요한 기능은 기존에 하나의 디바이스에서 관리를 하고 있던 키가 프라이빗 키가 사용자가 보유하고 있는 또 다른 기기 등으로 싱크가 된다라는 것이 있고요. 그래서 그림과 같이 맨 왼쪽에 있는 스마트폰에 파이도 크레덴셜을 만들면 그 정보가 오른쪽에 있는 랩탑, 데스크탑 또는 뭐 웨어러블 디바이스로 그 키가 복제가 돼서 이동이 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FIDO 크레덴셜이 이 키가 다른 디바이스로 이동을 할 때는 이 기기들 간에 안전하게 이동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어떤 기술들이 이제 활용이 되고 있고요. 사실 이러한 하나하나의 기술들은 플랫폼 벤더 또는 프로바이더에 따라서 구현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방식은 이 기기 간의 어떤 이런 크레덴셜 또는 시크릿을 전달을 하기 위해서는 기기 간의 종단간 암호 채널을 열고요. 엔드 투 엔드 인크립션이라고 보통 부르고 이 종단간 채널을 만들고 이 종단간 채널을 통해서 이제 그 사용자의 크레덴셜을 전달을 하게 됩니다. 이 종단간 채널은 보통의 경우는 안전한 형태의 키 교환이 사전에 이제 보장이 돼야 되고 안전한 형태의 키 교환을 위해서는 보통 이제 DPL만이라는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왼쪽에 있는 디바이스에 있는 키가 오른쪽에 있는 새 디바이스로 각각의 어떤 안전한 통신 채널을 만들고 종단간 암호 채널, 엔드-투-엔드 인크립션 채널을 만들고 그 채널을 활용해서 이제 각각의 그 왼쪽에 있는 기기에 있는 크레덴셜을 오른쪽에 있는 기기로 이제 안전하게 전송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사용자가 보유하고 있는 다른 디바이스에서 기존의 사용자가 사용하고 있던 크레덴셜이 자동으로 이제 복제가 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각각의 디바이스에서는 기존의 크레덴셜들을 기존 형태라고 하면은 각각 등록을 했어야 하지만 복제를 했기 때문에 사용자는 크레덴셜들을 바로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사용자가 새로운 기기를 구매를 하거나 아니면 사용자가 보유하고 있는 여러 기기들 간에 재등록 없이 기존에 등록한 크레덴셜을 그대로 활용을 할 수 있게 되고 이러한 점들은 사용자의 사용성을 높이고 또 파이도 기기가 분실이 됐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손쉽게 파이도 또 다른 크레덴셜을 제공함으로써 해결을 할 수 있게 되겠죠.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기기 간의 그런 크레덴셜을 공유하는, 싱크하는 형태가, 동기화하는 형태가 아니고 기기에 보유하고 있는 크레덴셜을 클라우드에 백업하는 고 그리고 어느 시점에 백업된 클라우드에 백업된 크레덴셜을 다시 기기로 복원하는 형태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백업 앤 리커버리라고 제목을 지었는데요. 이러한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용자가 어떤 디바이스를 사용해서 파이도 크레덴셜을 등록을 하고 그 등록된 크레덴셜이 어느 시점에 클라우드에 안전하게 백업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그 사용자가 사용하던 크레덴셜이 기기가 망가지거나 아니면 잃어버려서 신규 새로운 디바이스를 구매를 하게 되면 사용자는 클라우드에 저장하고 있던 그 백업된 크레덴셜을 다시 복원을 해와서 기존 디바이스에서 갖고 있던 것처럼 복원을 하고 그 해당 크레덴셜을 이용해서 서비스에 이제 로그인을 하거나 인증을 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그 싱크 동기와 거의 유사한데 하나의 차이점은 크레덴셜을 백업을 하고 그 백업된 정보가 클라우드에 저장이 되어 있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 그 저장된 정보를 복원하는다. 이런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기기 간의 그런 정보가 직접 전송되는 형태가 아니라 전송되는 백업하는 시점과 복원되는 시점이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러한 그 사용자의 크레덴셜을 안전하게 클라우드에 저장하기 위해서는 우선 크레덴셜을 클라우드에 안전하게 전송하는 방법이 필요할 거고요. 이러한 방법은 앞서 싱크에서도 사용했던 엔드-투-엔드 인크립션, 종단간 암호화를 통해서 해당 키를 암호화된 채널을 통해서 크레덴셜을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중간에 그 사용자 기기와 클라우드 사이에 있는 여러 기기 또는
여러 그 서버에서도 그 해당 크레덴셜을 읽을 수가 없고 최종 그 저장을 수행하는 그 저장 기기 또는 저장 장치에서만 해당 크레덴셜을 복호화해서 이제 저장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사용자 기기와 그 클라우드 스토리지 간의 종단과 암호화를 통해서 안전한 채널을 만들고 그 해저당 채널을 통해서 크레덴셜을 전송을 한다. 그러니까 첫 번째이고요. 그 다음에 이 안전하게 이 크레덴셜을 저장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은 Secure Storage, 보통 이제 HSM이라고 부르는데요. 하드웨어 스큐리티 모듈, HSM이라는 장비를 통해서 이제 안전하게 저장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크레덴셜을 암호화된 채널을 통해서 전달을 한다고 하였어도 만약에 그 해당 정보가 그 해당 전송 구간의 암호화만을 통해서 전송이 된다라고 하면 HSM에서는 사용자의 크레덴셜을 직접 액세스를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전송 구간에 암호화가 되어 있지만 결국에는 HSM에서는 이제 복원을 하게 되니까요. 그러면 만약에 그 클라우드 프로바이더가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보안 위협이 존재할 경우에는 이러한 사용자의 크레덴셜도 유출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존재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크레덴셜을 백업을 할 때는 사용자만이 복원할 수 있는 값, 사용자만이 어떤 생성할 수 있는 값으로 한 번 더 이제 암호화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암호화를 해서 안전한 그 채널을 통해서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정보가 이제 암호화된 정보가 이제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저장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사용자가 새로운 신규 디바이스를 구매를 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어떠한 형태로든 일단 클라우드 프로바이더의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인증을 수행을 하게 되고 인증 수행이 되면 그 해당 저장되어 있던 암호화되어 있는 크레덴셜을 복원을 하게 되겠죠. 복원을 하게 되고 그 복원된 정보는 사용자만이 알고 있는 정보로 암호화가 추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사용했던 그런 크레덴셜, 사용자만이 알고 있는 정보 또는 사용자만이 생성할 수 있는 정보로 다시 복호화를 수행해서 최초의 올드 디바이스에 있던 크레덴셜을 신규 디바이스에 복원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형태로 사용자의 크레덴셜이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백업이 되고 신규 디바이스에 복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싱크 기능, 동기화 기능과 이 백업 기능을 모두 이제 패스키에서는 제공을 하게 됩니다. 이 사용자 관점을 한번 보면 안드로이드의 케이스인데요. 일단 웹에서 이제 서비스에서 패스키를 이용하는 경우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보면요. 왼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용자가 어떤 서비스에 접속을 해서 사용자에게 일단 뭐 두 가지 옵션이 이제 제공이 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는 패스키로 이제 로그인하는 형태가 될 거고요. 하나는 기존의 어떤 인증 수단, 여기서는 유저네임 패스워드가 되겠네요. 형태로 인증하는 두 가지 형태의 로그인 페이지를 제공을 하고요. 예입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사용자가 만약에 기존의 유저네임 패스워드로 로그인을 하게 되면 서비스에서는 일단 1차적으로 로그인을 하겠죠. 그리고 서비스에서 그 해당 기기 또는 단말이 패스키 기능을 제공을 하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확인이 되면 사용자에게 패스키를 사용하도록 이제 가이드를 하겠죠. 여기 보면 Create Passkey 이렇게 가이드 버튼이 있는데요. 그래서 서비스에서는 사용자 기기 그리고 브라우저가 패스키를 지원을 한다면 사용자한테 패스키를 활용할 수 있으니 활용을 하도록 가이드를 하게 되고요. 사용자가 이제 사용을 하기로 이제 결정을 내리면 그림 가운데 있는 그림과 같이 이제 패스키 등록하는 프로세스를 거치게 됩니다. 사실 패스키 등록은 파이도에서 그 크레덴셜 등록하는 프로세스와 사실 동일하고요. 그래서 사용자가 등록 프로세스를 진행을 하게 되면 사용자 단말에서 제공되는 사용자를 확인하는 방식, 보통 락 스크린에서 제공하는 사용자 확인 방식이 될 텐데 그 형태로 사용자 인증을 하게 되고 사용자 인증이 되면 이제 사용자의 크레덴셜
프라이빗 키가 단말에 생성이 되고 거기에 대응되는 퍼블릭 키가 이제 서비스로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서 두 번째 그림이 이제 사용자를 확인하고 인증하는 그런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용자가 정상적으로 기기 소유자인 것을 기기에 확인을 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패스키가 이제 생성이 되고요. 패스키가 생성이 되면 그 이후부터 이제 서비스에 이제 로그인이 필요할 때는 이제 사용자는 패스키를 이용해서 이제 로그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부분이 이제 이 페이지인데요. 동일하게 이제 뭐 며칠 뒤에 사용자가 동일한 페이지에 웹 서비스에 접속을 해서 로그인 페이지에 접속을 하게 되면 그림과 같이 이제 Sign in with Passkey라는 기능을 이제 활용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그 해당 버튼을 누르면 기존에 등록했던 사용자의 어떤 패스키를 보여줄 거고요. 그냥 사용자가 그 정보를 선택을 하고 기기에 사용자 인증 수단으로 인증을 하게 되면 단말에 저장을 하고 있던 개인키로 챌린지에 대해서 전자 서명을 하고 전자 서명 결과를 서비스에 전달을 하게 됩니다. 서비스에서는 전달받은 전자 서명을 기존에 등록했던 공개키로 검증하게 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UX가 이제 안드로이드에서 제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실 UX만 봤을 때는 기존의 그 패스키 이전의 파이도 방식과 큰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용자가 크레덴셜을 등록을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자의 또 다른 기기로 특정 시점에 다른 기기로 크레덴셜이 전송이 되고 또 특정 시점에 사용자 단말에 저장하고 있는 크레덴셜을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백업이 되게 됩니다. 서비스 입장에서는 사용자가 생성한 키 또는 크레덴셜이 백업이 가능한 형태인지 아니면 백업이 현재 됐는지 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목적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도록 패스키가 제한이 되면서 그런 수정사항 또는 그런 변경사항들이 기존 스펙에 이제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증을 하거나 아니면 등록하는 프로세스에 전달되는 데이터에 어텐티케이터 데이터라는 정보가 있는데요. 이 안에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포함이 되는데 그 중에 이제 플래그가 다수 포함이 되게 됩니다. 기존에는 그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ED, AT, UV, UP 플래그들이 세팅이 돼서 이제 전달이 됐었는데요. 이번에 패스키가 제한이 되면서 BS, BE라는 이제 플래그가 추가로 세팅이 돼서 전달이 되게 됩니다. BS, BE는 각각 뜻하는 바는 BS 같은 경우에는 백업 스테이트를 의미하고요. BE는 백업 엘리저빌리티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업 스테이트는 지금 현재 크레덴셜이 백업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 상태를 의미하고요. 백업 엘리저빌리티는 어떤 이 크레덴셜이 생성되는 시점에 이 크레덴셜이 앞으로 백업이 될 수 있는 크레덴셜인지 아닌지를 뜻하는 그런 정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BE 플래그는 크레덴셜이 생성되는 시점에 어센티케이터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되게 되고요. BS 같은 경우에는 백업이 실제로 진행이 됐는지 또는 진행되지 않았는지에 따라서 이제 변경이 되는 값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어텐티케이터 데이터라는 형태로 등록 또는 인증 시점에 전달이 되고요. 그래서 서비스에서는 이 정보를 활용해서 생성된 크레덴셜 아니면 지금 현재 인증할 때 사용된 크레덴셜이 어떤 백업이 가능한 크레덴셜인지 또 아니면 백업이 됐는지를 이제 확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앞서 설명드린 동기와 크레덴셜의 동기와 그리고 크레덴셜의 백업 복원 이런 것들이 실제 어떤 사용자 입장에서 또는 서비스 프로바이더 입장에서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사용자의 입장을 먼저 살펴보면 사용자는
새로운 기기를 구매를 하거나 아니면 사용자가 갖고 있는 여러 기기들에서 한 번 파이도 크레덴셜을 등록하면 한 번 크레덴셜 등록하면 여러 기기에서 그대로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죠. 별도로 재등록을 하거나 등록을 하는 프로세스들이 필요 없고요. 신규 디바이스를 구매를 했을 때도 신규 디바이스 셋업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기존의 다른 디바이스에서 생성했던 크레덴셜이 파이도 크레덴셜이 자동으로 동기화 또는 복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사용을 할 때 사용자 입장에서는 파이도 크레덴셜을 매번 매 서비스에서 등록을 할 필요가 없게 되겠죠. 하나의 디바이스에서 존재하던 크레덴셜이 이제 사용자가 보유하고 있는 여러 디바이스에서 바로 다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고, 이는 사용자 관점에서는 굉장히 편리하게 언제나 파이도 크레덴셜을 접근할 수 있는 형태가 될 거고요. 결국에는 사용자는 파이도 디바이스를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파이도 디바이스가 망가졌을 경우에도 로그인이나 아니면 어떤 서비스에 접근을 더 이상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되겠죠. 이는 결국에는 서비스로 하여금 패스워드를 인증 수단에서 제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게 된 거고, 그렇게 되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패스워드를 생성하거나 또는 기억할 필요가 전혀 없게 되겠죠.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런 장점들이 있게 되고요. 서비스 프로바이더 입장에서는 사용자가 어떤 기기를 잃어버리거나 이러한 케이스들에 있어서 계정 복원 프로세스들이 필요한데, 이 복잡하고 또는 비용이 발생하는 계정 복원 프로세스들이 이제 점차 이제 줄어들게 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또 사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용자가 계정 복원을 하는 데 있어서의 또 불편함 때문에 이탈하는 것들도 굉장히 줄게 되겠죠. 그리고 항상 파이도 크레덴셜이 사용자 디바이스에 존재하기 때문에 서비스 입장에서는 더 이상 파이도 크레덴셜에 대한 폴백이 필요 없게 되고, 이는 트루 패스워드가 없는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기는데 어떤 주요 조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패스워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비즈니스적인 또는 보안적인 리스크도 패스워드를 삭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위협으로부터 안전하다라고 볼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장점들을 서비스도 갖게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언급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이 크레덴셜에 대한 어떤 동기와 백업, 리커버리는 어떤 플랫폼에 한정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구글 플랫폼, 안드로이드, 뭐 크롬 OS, 아니면 크롬 브라우저 등등에 이제 한정되고, 애플 플랫폼, 아이패드, iOS, macOS 등 그 애플 에코시스템 내에서만 크레덴셜이 공유가 되고 백업이 되고 리커버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만약에 안드로이드 디바이스를 보유하고 있고 안드로이드 디바이스에서 패스키를 사용을 하다 만약에 애플 디바이스를 구매를 하게 되면 그 크레덴셜은 애플 디바이스로 복원이 되거나 싱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고요. 지금 설명드린 이 케이스가 사실 조금 제약사항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비스 관점에서는 사용자가 분명히 어떤 플랫폼을 이동을 하거나 에코시스템을 이동하는 케이스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사용자가 안드로이드 폰을 사용을 하고 있고 안드로이드 폰에 모든 크레덴셜이 저장이 되어 있다고 하면 그 크레덴셜을 다른 디바이스에서 어떻게 활용을 할까, 또는 다른 플랫폼, 예를 들어서 iOS 기기에서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을지, 뭐 이런 부분들이 아마 좀 궁금하신 부분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런 제약 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다른 기기 또는 서로 다른 에코시스템 간의 크레덴셜을 활용하는 형태를
패스키에서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다음과 같은 형태인데요. 크로스 디바이스 사인인 유저 익스피리언스라고 제가 제목을 만들었는데 왼쪽에 맥북이죠. 맥북에서 이제 사용자가 로그인을 패스키로 하고 싶을 때 모든 패스키는 지금 안드로이드 단말, 사용자의 안드로이드 단말에 저장이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 경우에 만약에 사용자가 패스키로 로그인하길 원한다라고 하면 아마 패스키로 로그인하기 버튼을 누르겠죠. 그러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어떤 QR 코드를 브라우저에서 사용자에게 노출을 하게 됩니다. 이 QR 코드를 사용자가 보유하고 있는 안드로이드 단말로 스캔을 하게 되면 안드로이드 단말과 이 맥북 간에 어떤 안전한 통신 채널이 생성이 되고요. 이 채널을 통해서 사용자가 보유하고 있는 안드로이드 단말이 보유하고 있는 크레덴셜을 활용해서 어떤 인증에 대한 응답을 생성하고 그 생성된 정보를 다시 맥북으로 전송을 하고 맥북에서는 그 정보를 활용해서 사용자 인증을 완료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그림에서 맥북에서 패스키로 인증을 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경우에 사용자의 맥북에 QR코드를 브라우저에서 띄우고요. 그럼 사용자가 보유하고 있는 안드로이드 폰으로 해당 QR코드를 스캔을 하게 되면 맥북과 안드로이드 폰 사이에 안전한 어떤 전송 채널이 이제 생성이 되고요. 생성이 된 이후에 사용자는 그 크레덴셜을 사용하기 위한 사용자 인증을 안드로이드 폰에서 이제 하게 되겠죠. 그게 이제 지금 그림상으로는 지문 인식이 될 거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끝나게 되면 전자서명, 그 인증의 결과를 다시 맥북으로 전송하고 그 맥북으로 전송된 그 정보를 갖고 인증을 한다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인증이 완료가 되면 만약에 사용자 기기가 이러한 패스키를 맥북이 지원을 한다라고 하면 사용자한테 아마도 가이드를 할 수 있겠죠. 이 맥북으로 패스키를 활용할 수 있으니 다음번에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패스키를 등록하세요 라고 이렇게 가이드를 할 거고요. 그럼 사용자가 패스키를 해당 맥북에서 직접 등록을 하게 되면 다음번에 접속을 했을 때는 맥북만을 갖고 패스키를 이용할 수 있게 되겠죠. 만약에 해당 패스키가 존재하지 않거나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자의 안드로이드 폰에 있는 패스키를 활용해서 맥북에서 로그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랩탑과 그 스마트폰 사이뿐만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iOS와 안드로이드 사이에서도 동일하게 그러한 형태의 인증을 수행을 할 수 있고요. 그림에서는 왼쪽에 iOS 디바이스가 있고 iOS 디바이스에서 안드로이드 디바이스에서 기존에 등록했던 크레덴셜을 활용해서 로그인을 수행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맥북에서와 유사하게 사용자가 패스키로 로그인하기 버튼을 눌렀을 경우에 iOS 단말에서는 QR코드를 보여주고 사용자의 안드로이드 기기로 QR코드를 스캔을 해서 최종적으로 인증을 수행하고 그 정보를 다시 iOS 디바이스 전송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서로 다른 기기 간 또는 서로 다른 플랫폼 또는 에코시스템 간 이런 파이도 크레덴셜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형태의 기술들이 제안이 됐고 이 기술들은 패스키의 또 하나의 기능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시나리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금 살펴보면 왼쪽에 있는 그 맥북에서 QR코드를 디스플레이함과 동시에 블루투스 스캔을 시작을 하고요. 그럼 사용자의 블루투스 스캔이 시작이 되고 QR코드가 디스플레이가 되면 사용자의 안드로이드 폰이나 아니면 또 다른 기기로 그 QR코드를 스캔을 하게 되고요. 그럼 그 QR코드 안에 있는 정보들을 기반으로 BLE 광고, 애드버타이즈먼트를 스마트폰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과정은 QR코드를 디스플레이하고 두 번째 과정은
블루투스 스캔을 하고 세 번째 과정은 QR코드를 캡처하고 캡처된 정보를 기반으로 블루투스 애드버타이즈를 한다. 그러면 블루투스 스캔을 하던 장치가 그 블루투스 애드버타이즈를 정보를 받게 되겠죠. 그 정보를 활용해서 그 사용자 단말과 그리고 그 맥북 간의 통신 채널을 만들고요. 그 통신 채널은 터널링이라고 부르고 이 통신 채널을 통해서 파이도의 어떤 오퍼레이션을 위한 커맨드를 보내고 그 커맨드에 대한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시면 두 기기 간에 서로 근접해 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근접성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제 블루투스라는 채널을 확인을 하고 또 QR코드라는 어떤 물리적인 어떤 카메라를 통한 스캔을 두 가지 정보를 조합을 해서 어떤 두 기기가 서로 근접해 있다는 걸 확인을 하게 되고요. 또 QR코드 안에 있는 어떤 정보를 통해서 앞으로 그 인터넷을 통해서 두 기기 간의 통신을 할 때 안전하게 통신하기 위한 어떤 키 또는 안전한 그 암호화 채널을 만들게 되고요. 또 그 두 기기 간에 접근을 하기 위한 어떤 연결 정보도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두 기기가 블루투스를 통해서 서로 근접해 있다는 걸 확인을 하고 QR코드 안에 있는 정보를 활용해서 두 기기 간에 통신할 수 있는 안전한 채널을 만들게 되고 그 채널을 통해서 실제로 파이도 연산을 위한 어떤 명령과 응답을 주고받게 됩니다. 이러한 기술을 기존에는 이제 케이블이라고 불렀고요. 클라우드 어시스트 BLE라고 불렀는데 최근에는 이제 하이브리드라는 용어로 바뀌었고요. 그래서 하이브리드라는 용어로 앞으로 이제 이런 기술들이 제공이 될 거고 현재 관련된 표준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서비스 관점에서는 이렇게 크레덴셜이 여러 기기 간의 이동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지만 여러 가지 레귤레이션이나 아니면 또는 보안적인 리콰이어먼트 요건으로 인해서 반드시 그 크레덴셜이 특정 기기에만 머물러야 되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위해서 이 패스키에서는 DPK라는 형태로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DPK는 디바이스 바운드 퍼블릭 키의 약자이고 서비스 입장에서 특정 기기에 종속되어 있는 키를 확인하고자 할 때 이 DPK를 이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에서 이제 사용자 기기를 통해서 사용자 인증을 하거나 아니면 크레덴셜 생성을 할 때 DPK를 요청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 해당 어텐티케이터 기기에서는 DPK 요청에 대한 그 요청에 대해서 관련된 정보를 생성해서 그 요청에 대한 응답에 포함해서 이제 전송을 하게 되고요. DPK는 멀티 디바이스 패스키와 다르게 DPK는 그 해당 기기에 종속되어 있는 키로 서비스 관점에서는 해당 기기로 다시 한번 로그인 또는 인증을 수행을 했는지 이제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DPK는 익스텐션 형태로 제공이 될 예정이고 지금 현재 표준화 작업도 계속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패스키 기능이 제공이 될 때 패스키는 여러 기기 간의 크레덴셜이 공유가 되는 형태이고 만약에 특정 기기에 종속되어 있는 키 또는 인증을 활용하고자 한다면 DPK 익스텐션을 활용해서 추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그 정보를 통해서 기존의 사용자가 활용했던 기기로 인증을 수행을 하는지를 확인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UX 관련된 부분인데요. 제가 앞서 그 패스키 소개해 드릴 때 유저 네임리스 인증이라고 해서 사용자가 어떤 인증을 보통 수행을 할 때 사용자의 계정 정보를 입력하고 패스워드나 등등의 이제 크레덴셜을 입력하는 그런 UI 형태에서
그런 형태에서 이제 패스키에서는 그런 사용자의 어떤 계정 정보 입력 없이도 사용자가 바로 기기에 보유하고 있는 크레덴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UI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거를 컨디셔널 미디에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이게 이 기술이 이 UI가 제한된 이유는 웹어센 5.2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가 그 사용자 기기에 기존에 이제 사용자가 크레덴셜 생성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인증을 수행하기 전에는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사전에 사용자 기기에 크레덴셜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인증 전에는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용자가 반드시 사용자의 계정 정보를 입력하고 그 계정 정보를 통해서 사용자 기기에 보유할 수 있는 크레덴셜들을 백엔드에서 먼저 리스트를 뽑게 되고, 그 리스트를 보내서 이제 인증을 수행하는 형태에서 사용자의 입력을 최소화하고 서비스가 사용자 단말에 크레덴셜이 저장이 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하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걱정할 필요 없이 바로 브라우저나 플랫폼에서 그런 정보들을 확인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사용자의 어떤 그 계정 정보, 유저네임 입력하는 그 필드에 자동으로 패스키가 등록되어 있을 경우에 패스키가 등록되어 있다라고 사용자에게 가이드를 하고, 사용자는 그 해당 그 패스키를 선택함으로써 손쉽게 이제 인증을 수행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는 사용자로부터 어떤 입력이 이제 몇 번 이제 존재했는데, 이제는 사용자가 로그인 페이지나 이런 인증이 필요한 페이지에 들어가면 플랫폼이나 브라우저에서 이미 기존에 사용자가 등록했던 그런 크레덴셜 정보를 바로 보여주고요. 그럼 사용자는 그걸 클릭하고 바로 인증을 수행을 할 수 있는 형태로 사용자의 어떤 스텝을 한 단계 더 줄였고 사용성을 개선을 하였습니다. 애플 케이스에 대해 한정이긴 한데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 패스키를 타인과 에어드랍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이제 공유할 수 있도록 관련 그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타인이라고 하면은 그 본인 디바이스에 등록되어 있는 그 연락처에 등록되어 있는 타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에어드랍이라는 어떤 근접성을 요구하는 어떤 기술을 활용해서 주변에 있는 지인에게 어떤 패스키 또는 주변에 있는 동료에게 이 패스키를 공유할 수 있도록 관련 기능을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구글 같은 경우에는 패스키를 런칭하는 시점에 이러한 기능을 제공할 계획은 아직은 없다라고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패스키는 뭐 기존에 이제 패스워드와 비교를 하자면 뭐 여러 가지 보안적인 장점 그리고 편의성 등등이 있겠지만, 패스키를 이제 사인인 with 구글 또는 사인인 with 애플, 뭐 사인인 with 마이크로소프트 뭐 등등의 어떤 소셜 로그인과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스키는 일단은 순수한 인증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인증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패스키는 파이도하고 웹어센이라는 기술을 기반으로 구현된 기술입니다. 그리고 서비스하고 패스키는 직접 인터랙션을 하게 되고, 이 패스키를 활용하기 위해서 별도의 페이지로 이동을 시키거나 아니 별도의 웹사이트로 이동을 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리다이렉트가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이 패스키는 패스워드의 어떤 대체 수단으로, 패스워드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제공이 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패스키를 사용자가 또는 서비스에서 이제 활용을 했을 때 패스키를 제공하는 플랫폼에서 그러한 사용자가 이용하는 형태나 이런 것들을 정보를 획득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알 수 없는 부분이고요. 소셜 로그인, 사인 위드 X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인증과 어떤 신원 확인 둘 다를 다루는데 이거를 직접 그 서비스에서 수행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대신 수행해주는 그런 ID 프로바이더라고 부르는데 ID 프로바이더의 그런 것들을 위임하고 ID 프로바이더를 통해서 사용자 인증이 수행되고 인증된 결과를 받아서 이제 활용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OIDC라고 부르는 오픈 아이디 커넥트 기반의 표준을 활용하고 있고 이 OIDC는 OAuth2 기반의 표준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셜 로그인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보통의 경우는 다른 페이지로 이동을 하고 그 페이지에서 사용자 인증을 하고 그 결과를 다시 전달하는 형태의 어떤 페이지 이동 또는 리다이렉션이 발생을 하는 형태일 거고요. 그리고 보통의 유즈 케이스에서 사용하는 인증 수단은 패스워드입니다. 그리고 매번 사용자가 인증을 할 때마다 이 아이덴티티 프로바이더로 리다이렉션이 되기 때문에 어떤 사용자가 언제 어느 서비스에서 인증을 수행하는지 아이덴티티 프로바이더는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항상 아이덴티티 프로바이더가 인증을 수행할 때 중간에 인볼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자의 어떤 프라이버시 이런 것들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그 패스키는 기존의 그 파이도의 싱글 디바이스 크레덴셜을 그런 제약사항을 멀티 디바이스라는 형태로 이제 확장을 했고요. 그래서 기기 간 크레덴셜이 동기화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기기 또는 새로운 기기, 신규 기기 또는 사용자가 보유하고 있는 여러 기기 간의 크레덴셜이 공유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크레덴셜은 공유만 될 뿐 아니라 백업이 되고 사용자 기기 분실 시 또는 기존의 사용자의 어떤 기기에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케이스에 대해서도 사용자가 이후에 이제 복원을 할 수 있는 리커버리 기능도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여러 그 기기 간의 어떤 그 파이도 크레덴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특정 기기에 있는 크레덴셜을 또 다른 기기에서 활용할 수 있는 크레덴셜을 기기 간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하고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하이브리드라는 형태로 부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크로스 디바이스, 그 다음에 크로스 플랫폼 또는 크로스 에코시스템에서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또는 공공기관의 PC에서 파이도 크레덴셜을 공공기관의 PC에 등록을 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공공 PC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사용자가 보유하고 있는 폰에 있는 크레덴셜을 활용해서 공용 PC에서 이제 로그인을 파이도 로그인을 수행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한 유즈 케이스에서 이제 활용을 하게 되고 파이도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용자 UX 사용성 개선을 위해서 시스템 또는 브라우저에서 로그인 페이지에 사용자가 접속을 했을 때 해당 기기에서 사용 가능한 크레덴셜을 사용자에게 오퍼하고 사용자는 그 해당 오퍼를 클릭함으로써 손쉽게 패스키를 사용할 수 있고 서비스 입장에서도 불필요한 버튼 또는 불필요한 어떤 UI 변경 없이도 기존의 어떤 로그인 폼에서도 손쉽게 활용 가능하도록 관련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패스키가 사용자 유저네임 없이도 활용 가능한 그런 형태의 타입의 크레덴셜이기 때문에 사용자 계정 없이도 인증 수행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유저네임리스 플로우도 지원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된 내용들은 제가 이렇게 레퍼런스를 달아 놨으니까 조금 더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면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패스키 관련된 설명을 다 드렸고요.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그런 부분은 메일 주소 참고하셔서 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